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시 채용이 뭐예요? 전력과 준비 방법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시 채용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시 채용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왜 이렇게 수시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업들이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어떤 그 변화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어떤 전쟁이든 혹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문제든 이런 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 요즘에는 AI라는 부분,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과 산업 혹은 제품과 제품이 급속도로 융합되는 것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TV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들처럼 뭐 SM이든 혹은 뭐 일단 기업에서 그 AI 스타, 그쵸? 그 스타들을 이렇게 포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사생활이 깨끗하죠. 그쵸?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잠을 안 자요. 먹지를 않아요. 어때요? 실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기본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연예인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다 보면은 발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인기 스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직업 세계도 많이 융합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예요? 이제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도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는 건 바로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이 생태계는 많이 바뀌지만 실제 그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의 역량은 조금 더 키워주셔야 되겠죠. 많이 키워야 될까요? 네. 자, 그런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전공이나 인턴이라든지 수행 경험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실제 근데 인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관련된 서적이나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기업에만 조금 더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회사들도 많이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보이는 회사는 KT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KT.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업에서 자 보시면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한다. 즉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죠. 사기업도 아닌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과 중심의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 사이트는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시 채용에 대응을 해서 직무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 직무 수행 태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무, 내가 원하는 직무를 좀 들어가셔서 보시고 그것을 얻으시기를 다운 받으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수시 채용에 대한 큰 흐름, 이 부분에서는 실제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FA, 팡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팡?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걸.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주요 기업들이 1년 만에 막 바뀌어 버렸어요. 세계의 주요한 잘 나가던 기업들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작은 기업들은 더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여러분, 크게 산업은 바뀌어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민간 기업에서의 큰 기업들은 크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바로 ESG, 그렇죠? ESG예요. 아니, 선생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로서는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당장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 커피숍에 빨리 그 바리스타로 취업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삶을 좀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스타 하는 거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하는 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돈도 벌고 싶은 욕심도 있으실 겁니다. 맞죠?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100만 원을 주어지고 또 B라는 친구에게는 200만 원을 줘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보이는 ESG, 즉 우리나라, 즉 산업의 방향적인 측면을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미 국가에서 방향을 제시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망해가고 있는 산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적게 받지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가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줄 수도 있겠죠.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봤어요. 우리나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 번에 연봉을 1,000만 원 이상 올려준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앞으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더 주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회사 사장도 직원들에게 연봉을 1,000만 원씩 올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ESG라고 하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취업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뭐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맞아요. IT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 등 사회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역할하는 회사 혹은 단체, 기관 이런 데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탄소 배출 이미 여기는 공공기관들도 몇 개씩 막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국가적인 산업들이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앞에 서론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직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매칭이 돼요.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와 관련된 경험은 필수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지식을 먼저 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제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럴 땐 당연히 경험이 먼저입니다. 자격증은 나중에 추후에 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되게 공부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자격증은 만약에 5월에 시험이 봐요. 5월에 시험을 보면 한 4월에 접수를 하겠죠. 4월에 접수를 놓치면은
5월에 시험을 못 봐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뭐가 있죠?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5월에 시험 볼 거야. 11월에 시험 볼 거야. 이 부분은 딱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와요.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가,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반대로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겹칠 경우에는 경험을 먼저 해주세요. 왜? 이 경험은 딱 기간이 지나면 나에게 다시 오지 않아. 하지만 자격증과 관련된 경험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분명히 그 기간 안에서 여러 번 또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저는 제가 하고 가고 싶은 기관들이 어디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혹은 내가 출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고 싶어 하는 기관들을 우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5개 정도 되는 기관이든 회사든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직무의 어떤 다른 여타의 단체든 이런 쪽을 확인하시고 조사를 미리 해 놓으세요. 거기가 채용이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시 채용은 언제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지원 자격을 요청을 하겠구나. 이러이러한 기업은 이런 것들을 우대사항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추가가 된다면 언제 채용을 하는구나. 작년에 언제 이렇게 채용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여러분? 네.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 채용에서는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홈페이지나 SNS 채널들을 꼭 계속 보셔야 돼요. 특히 내가 소통적인 측면,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기관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소통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내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한다면 훨씬 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희망 기업에 대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NCS 직무 분석은 기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매순간 채용 기회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공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만 인원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라는 게 수시 채용의 특징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입사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홈페이지나 SNS 채널들을 구독하시고 NCS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된 직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채용, 입사 지원은 기회가 되면 계속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함으로 인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꼭 중고 신입, 경력이나 경험을 쌓아서 남들보다 더 앞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실은 이 중고 신입이 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경력을 쌓고 내가 더 좋아하는 회사로 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취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꼭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부 정책 말씀드렸고 멘탈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원하시고 떨어지더라도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수시 채용에 따른 채용의 다양화는 누군가에게는 혼란이에요. 이걸 뭘 지원해, 어디 지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수시 채용 그거 별거 아니야, 한번 입사 지원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올라오면 또 지원하시고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준비는 지금부터 해요.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종합해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